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을 뽑으라면 당연히 세종대왕을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종의 왕비인 소원왕후 역시 조선 최고의 국무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왕후 심씨는 1395년 9월 청송 심씨 시몬과 수능 안씨의 딸로 경기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단은 심씨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심씨의 할아버지 심덕부는 조선 건국 후 회군공신 1등에 책록되었으며 아버지 시몬은 고려시대 문과의 급제에 벼슬을 지내다 조선 건국에 참여한 개국공신이며 시몬의 동생 심종은 태조의 딸 경성공주와 혼인을 하는 등 명문가의 지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1408년인 태종 8년 14살의 심씨는 2살 연하인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과 혼인을 한 후에 경수공주로 1417년에는 사만국대 부인에 봉해집니다. 당시 세자는 태종의 맏아들 양녕대군이었는데요. 자유분방한 성격의 양녕대군, 답답한 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몰래 궁을 빠져나가 사냥과 풍류를 즐기고 또 어리 등 많은 여인들과 스캔들을 일으켜 1418년 폐위되면서 심씨의 남편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고 심씨 역시 세자빈이 됩니다. 그리고 2달 후 태종이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사실 그 전에 태종은 4번의 양위를 선언하면서 전입화동을 벌인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런 것인가 하며 대신들이 반대 성소를 올리며 긴장을 합니다. 태종이 전입 선언을 할 때마다 피바람이 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18년 동안 호랑이 등에 탔으니 충분하다 하며 충녕대군에게 옥세를 내어줍니다. 충녕대군이 눈물로 사양하기를 몇 번, 결국 군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백간의 할애를 받아 21살 젊은 나이로 조선의 제4대 국왕 세종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의 세자빈이었던 심씨는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418년 11월 10일 세종실록에 중궁 심씨를 책봉해서 공비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관례적으로 살아있는 왕비에게 공비처럼 아름다운 칭호를 붙여주었지만 1432년부터 왕비에게 다른 호칭을 붙이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여튼 생각지 못하게 왕비가 된 소원왕후 심씨. 하지만 왕비가 된 순간 그녀에게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아버지의 양위로 왕위에 오른 세종. 하지만 그는 반쪽짜리 국왕일 뿐이었죠. 세종이 장년이 되기 전까지 군사권은 여전히 태종이 가지고 있기로 했으며 또 나라에서 결단하기 어려운 큰 일은 의정부 6조에서 논의해서 각각 가부를 올려 시행했는데 태종이 가부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명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위를 물려주었어도 병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였으며 상황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었죠. 태종은 상황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조정의 인사에도 개입을 합니다. 세종의 장인 시몬을 영의정으로 추천했고 태종의 추천은 곧 임명이나 다름없었기에 시몬은 영의정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의 즉위를 알리는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 영경으로 떠나게 됩니다. 시몬이 떠나는 날 그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타고 온 수레로 온 도성이 뒤덮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딸이 왕비가 되고 시몬 자신은 영의정이 되었으니 새롭게 떠오르는 권력자가 된 시몬에게 줄을 대고자 하는 이들이 거리를 메운 것이고 이런 모습을 은밀히 살피고 있던 자의정 박은이 시몬에게 쏠리는 힘의 낌새가 수상합니다 하고 태종에게 보고합니다. 태종은 시몬을 위험인물로 인식하게 되죠. 당시 박은은 권세를 향한 라이벌 관계인 시몬을 틈나는 대로 깎아내리고 있었는데 그의 한마디가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른 후 왕권 강화에 주력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처가를 먼저 몰락시킵니다. 그렇게 처남 4명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그들이 왕권을 위협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황이 된 태종은 자신의 처가에 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세종의 처가도 같은 이유로 몰락시키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몬을 강상인의 옥에 엮게 되는 것이죠. 강상인은 태종의 가신 출신으로 태종의 즉위와 함께 사제의 출납을 감독하고 호위무사를 하면서 총애를 받아 병조 참판에 이른 인물입니다. 그는 태종이 물러나면서 병조 판서 박습과 함께 태종이 병권 행사를 하기 위해 병조에 심어놓은 핵심 인물이었죠. 그런데 세종 즉위 후 군사에 관한 업무를 태종에게 보고하지 않고 세종에게만 보고하면서 태종의 병권 행사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태종은 대노에서 병조 참판 강상인, 병조자랑 최지지를 잡아 의금부에 가두도록 하고 그들과 관련자를 신문하는데요. 강상인이 함경도에 관노로 보내지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태종이 갑자기 분명히 이 일에는 다른 주동자가 있을 것이라며 귀양 갔던 강상인을 다시 잡아 국문하도록 합니다. 강상인은 압슬형을 4번이나 당하면서 태종이 원하는 주동자의 이름을 뱉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신은 피폐해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된 강상인의 입에서 시몬의 동생 심정의 이름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름을 말했다기보다 고통을 견디지 못해 예 대답하다 보니 심정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세종의 장인 시몬의 동생이며 수기를 책임진 총재 심정이 병조판서 박습, 병조참판 강상인과 어울린 자리에서 이제 호령이 2곳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한 곳에서 나오는 것만 못하다라는 불만스러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자백을 들은 영돈영, 유정연과 우의정 박은이 심정이 한 곳이라 함은 상황 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상 전하, 즉 세종을 가리켰을 것이니 이는 반드시 시몬의 뜻일 것입니다 하며 거드는 말을 하게 되죠. 결국 심정도 붙잡혀와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심정 역시 압슬형을 죽을 힘을 다해 견뎌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군사호령은 마땅히 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네 형 시몬이 말했던 것이냐? 라는 물음에 예 라고 대답했고 형의 말에 너도 옳다고 말했느냐? 하자 다시 예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몬의 이름까지 나온 후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강상인은 가장 잔인한 처형인 거열형으로 처형됩니다. 모진 고문 끝에 판서 박습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이관 등은 차명, 연루자들 대부분이 귀양 보내지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들이 역적의 수괴로 지목한 시몬은 아직 귀국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결국 강상인을 제물 삼아 세종의 외척을 제거하기 위해 처음부터 짜맞추기 연극 한 판을 벌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역적으로 몰린 시몬은 자신이 역적이 된 것조차 모르고 명나라에서 사신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의주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큰 칼을 목에 찬 채 함거에 올라 의금부로 압송되게 됩니다. 갈 때는 가마를 타고 가던 길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은 덜컹거리는 소달구지 길이 된 것이죠. 시몬은 자신을 주모자로 지목한 강상인 등과 대질신문을 시켜달라 요청했지만 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으니 강상인은 이미 처형을 당한 후였죠. 소원왕후 심씨는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너무 놀라 온몸이 떨리고 힘이 빠졌지만 몸을 겨우 일으켜 대비전으로 달려가 태종의 왕후인 원경왕후 민씨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 매달립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화들짝 놀라 그 짐승이 인간 백정이 또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구나.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중전이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 한탄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는데요. 원경왕후는 자신의 친정도 지키지 못한 신세였기에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몬은 이 모든 것이 태종의 계획임을 직감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시몬이 죽는 자리에는 태종이 보낸 마지막 술 한 잔과 독약사발 그리고 비단끈 한 가닥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되 술 한 잔을 마시고 죽을 때는 독을 마시던지 비단끈으로 목을 매던지 알아서 고르라는 태종의 잔인한 배려였죠.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박씨와는 혼인을 하지 말라. 이 피바람을 몰고 오게 만든 박은을 겨냥한 유언이었죠. 시몬은 그렇게 사이가 왕이 된 지 넉 달 만에 4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세 아들 준, 회, 결도 간노비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죠. 소원왕후 심씨는 제주도 가나 노비가 된 어머니와 귀양살이를 하는 형제들, 종이 되어 남의 집 재산으로 배분된 혈족들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처지이기에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왕후의 친정에 미친 화가 곧 그녀 자신에게도 미치게 되는데요. 소원왕후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곡기를 끊고 자리 보존을 하고 있었는데 유정연, 박은 등이 그의 아버지가 죄가 있으니 그 딸이 마땅히 왕비로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주장하며 왕비를 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종은 자신이 왕비의 편을 들며 말을 거들어봤자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릴 뿐임을 알았기에 무언의 항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태종은 소원왕후를 찾아가 왕비를 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염려 말고 일어나 밥을 먹도록 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딸이 후비가 된 일은 옛날에도 또한 있었으며 하물며 형률에도 연좌한다는 명문이 없으므로 내가 이미 공비에게 밥을 먹기를 권하였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니 경등은 마땅히 이 뜻을 알라 하며 왕비를 패하는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당시 소원왕후가 임신 중이었기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때 잉태하고 있던 아이가 안평대군 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키게 된 왕비 자리가 기꺼웠을까요? 왕비가 된 순간 친정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친정어머니가 노비로 전락했으니 그 자리는 가시방석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아비 세종조차 아버지의 힘에 눌리는 시절이니 소원왕후는 가슴속 깊이 울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4년이 흐른 후 1422년 5월 10일 시아버지 태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세종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소원왕후가 안쓰러웠던지 세종 6년 소원왕후의 어머니 안씨와 소원왕후를 만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왕비를 죄인과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며 반대를 하는데요. 세종은 중궁이 어려서부터 외조부 안천보의 집에서 자기가 지극히 두텁다. 지금 안천보가 나이가 많이 들어 중궁을 보고 싶어하니 중궁이 그 집에 나가서 보게 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말을 했고 소원왕후의 외할아버지 안천보의 집에서 소원왕후와 어머니 안씨가 만날 수 있게 배려해 주기도 합니다. 집안의 변고를 겪고 7년 만에 모녀 상봉이 이루어졌으니 비통하고 애틋한 상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태종의 3년상이 끝난 후 조정에서는 소원왕후의 어머니 안씨를 노비 신분에서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고 1426년인 세종 8년 소원왕후의 어머니 안씨를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 평민으로 삼으라는 세종의 명이 내려옵니다. 이때 대신들은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이 어떠냐라며 주청을 올리는데 세종이 태종께서 시행한 일은 내가 변경할 수 없고 또 그 천안을 삭제하였다면 안씨는 이미 왕비의 어머니가 되니 비록 봉적이 없더라도 무엇이 문제겠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신하들이 국모의 어머니를 어찌 서인으로 두려 하십니까 하며 다시 의견을 올려 결국 안씨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하지만 시몬의 신분은 회복시켜주지 않는데요. 그의 신분이 회복되면 그 아들들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태종이 이미 결정한 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논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세종은 소원왕후가 사망할 때까지 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시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세종이 아내인 소원왕후를 아낀 것은 맞지만 그도 한 나라의 왕이었기에 왕권을 약화시킬 결정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시몬이 사면된 것은 소원왕후의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오른 후로 문종은 시몬을 사면하고 신분을 회복시켜준 후 시몬의 아들들에게 벼슬을 내려 조정에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소원왕후의 동생 심해와 심결은 칠품 벼슬을 받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훗날 고위직에 오르게 되며 시몬의 집안은 명문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소원왕후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남편 세종을 조용히 내조했는데요. 1346년 10월 세종은 문정의 두 번째 세자빈인 순빈 봉씨를 패하게 되는데 이때 소원왕후의 덕을 널리 친송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조종 이래로 가법이 지극히 바로잡혔고 내 몸이 미쳐서도 중궁의 내조에 힘입었다. 중궁은 매우 성품이 유순하고 언행이 훌륭하여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태종께서 매냥 나뭇가지가 늘어져 아래에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고 칭찬하셨다. 이런 까닭으로 집안이 지금에까지 이르도록 화목하였다. 세종과 소원왕후가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끈 거와는 달리 그의 아들 문종은 2명의 세자빈이 폐서인되고 1명의 세자빈이 병으로 사망하는 등 부인복이 없었으니 소원왕후는 아들이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소원왕후와 세종 사이에 8남 2녀를 두었는데요. 세종은 5명의 후궁 사이에서 10남 2녀를 두었으니 부부의 금실이 상당히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고기를 좋아하면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일까요? 세종은 아들을 18명이나 두었네요. 세종은 총 8명의 후궁을 두었는데요. 소원왕후는 후궁을 투기하는 일이 없었으며 세종이 총애하는 후궁에 대해서는 특별히 융성한 대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후궁들 역시 소원왕후 심씨의 소생들과 손자까지 양육하는 등 왕비와 후궁의 관계가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좋을 때가 아니었나 싶네요. 소원왕후가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친정을 몰락시킨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원망과 깊은 슬픔, 절망을 숨기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세종과 혼인을 하고 거의 1, 2년 터울로 자식들을 낳았는데 친정이 몰락한 그 사건이 있은 후 5년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첫 딸 정소공주가 13살 어린 나이로 사망했을 때 자신이 시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커서 나쁜 마음을 품었기에 이 같은 벌을 받은 것이라며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고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시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까지 재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소원왕후는 개인적인 아픔을 뒤로하고 세종을 적극적으로 내조했는데요. 1426년인 세종 8년 2월, 세종이 강원도 행성으로 사찰 겸 사냥을 나갔는데 그 사이 큰 화재가 일어나자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소원왕후가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인가 1630호가 불에 타고 32명이 사망한 대형 화재였는데요. 소원왕후는 한양에 남아있는 모든 대신과 백관들에게 화재가 일어났다 하니 돈과 식량이 들어있는 창고는 구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종묘와 창덕궁은 힘을 다하여 구하도록 하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대신들이 소원왕후에게 화재에 대한 상황 보고를 하는데 소원왕후는 상황에 맞는 정결을 내리며 침착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명을 내리고 화재가 진압된 후 오늘의 재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나 종묘가 보존된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소원왕후는 또 노인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거나 명나라의 공료로 파견하는 처녀들의 전별연과 같은 국가 행사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중궁전이 사정전에 나아가 나이 80 이상의 노부에게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이나 중궁이 경회로에 나가 처녀 7명을 불러보고 전별연을 베풀었는데 처녀의 어머니와 친족들도 연회에 참여하였다라는 기록 등이 남아있네요. 세종은 이런 자신의 아내 소원왕후를 깊이 존경했고 소원왕후가 들어오고 나갈 때면 항상 친히 일어나 공경의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1444년인 세종 26년 소원왕후의 친정어머니 사망국대 부인 안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종은 장례 비용을 궁궐에서 내리기로 합니다. 장례가 끝난 후 문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승희 홍씨의 딸이 4살 나이로 사망을 했고 또 세종의 5째 아들 광평대군이 천연두에 걸려 다른 처소로 옮기는 등 소원왕후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세종과 소원왕후가 밤낮으로 광평대군을 돌보았지만 결국 광평대군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446년인 세종 28년 3월 24일 소원왕후가 몸져 눕게 되는데요.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마음의 병이 깊어져 병이 든 것이죠. 세종은 밤낮으로 소원왕후의 병소를 찾았고 약재를 구하거나 기도를 올리는 등 소원왕후의 병세를 낫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원왕후는 52세의 나이로 아들 수양대군의 집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소원왕후의 무덤은 태종의 무덤이 있는 헌능 서쪽 언덕에 조성되는데요. 1438년 세종은 자신이 묻힐 수릉자리를 정해두었는데 그 자리에 소원왕후가 먼저 묻힌 것입니다. 소원왕후 사망 후 왕비의 자리가 오래 비었으니 새로운 왕비를 들이시라는 신하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세종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며 왕비에 대한 의리를 마지막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450년 세종이 승하하자 문종은 수릉에 세종과 소원왕후를 합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조선 왕릉 중 최초의 합장릉입니다. 그런데 예종 때 이곳이 왕릉토로 부적절하다고 해서 현재 경기도 여주로 옮기게 되는데요. 처음 세종의 무덤을 헌릉 옆에 조성할 때 서운감 부정 최양선은 이 수릉자리가 왕위 계승이 끊어지고 장자를 잃을 흉당이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끝까지 부모님 곁에 묻히기를 고집했던 것이죠. 문제는 세종이 사망하고 2년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양선이 예언했던 대로 세종의 맏아들 문종이 병에 걸려 사망을 한 것입니다. 이후 문종의 외아들 단종도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지요.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 역시 맏아들 의경세자를 잃게 됩니다. 결국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이 왕위를 잇게 되었는데 예종의 맏아들 인성대군마저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장남들이 연이어 사망을 하자 결국 조정에서는 세종의 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명당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장지로 결정된 곳이 지금의 경기도 여주인 것이죠. 훗날 지간들 사이에서는 이곳으로 세종의 능을 옮긴 덕분에 조선 왕조가 100년은 더 연장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친정 몰락의 서러움을 감내해야 했던 소원왕후 심씨, 불교에 깊이 심취했던 그녀는 아마 드러낼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불교에 기대어 의지했던 것 같은데요. 그녀가 사망한 후 세종은 아들 수양대군을 불러 네 어머니를 위해 석가모니 부처의 일대기를 쓴 책을 정음으로 번역하여라 라는 명을 내렸고 석보상절이 편찬되게 되는데 한문본인 석가모니 일대기를 엮은 책을 한글로 옮긴 조선 최초의 번역 불경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신하들이 조선의 역불 정책을 들여 반대를 했음에도 궁 안에 내불당을 건립해서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왕비가 된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친정아버지 죽음과 친정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고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겪어야 했던 소원왕후. 남편 세종과 합장되어 자식들이 평안히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을 것인데 그녀 사후 개우정난이 일어나고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자식들과 손자들이 줄줄이 죽어갔으니 그 영혼도 편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